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이죠? 아마 한 달이 더 넘은 것 같은데 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늘은 뭐 구독자분께서 요청도 하셨고 실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제 코딩 테스트 문제로도 출제된 사다리 타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사다리 타기라는 게 실제로 많이 쓰잖아요. 뭐, 점심값 내기 하는데 누가 낼지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별 발표를 하는데 어떤 저부터 먼저 발표할지 발표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고 하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단락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는 고스트랙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미다 쿠지라고 하고 이거는 뭔가 아미다 로터리라는 복권과 관련된 것에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말 그대로 사다리 타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이런 게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서양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런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다리 타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긴 세로막대가 지금 여기 6개가 있고 그 세로막대 중에 인접한 세로막대 2개를 가로막대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3, 6, 1, 5, 4라고 하는 각 세로막대마다 숫자들이 1부터 n까지, 즉 여기서는 6개니까 1부터 6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입력인 거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사다리를 통과해서 가로막대를 열심히 통과해서 맨 아래쪽에 어떤 숫자들로 매핑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출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다리를 타는 규칙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여기 2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첫 번째로 만나면 가로막대를 타고 이웃한 어, 가로막대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또 내려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가로막대를 타고 이동해서 이게 여기에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3도 2와 똑같이 첫 번째 가로막대를 만날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넘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로 넘어가게 돼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3.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라색, 빨간색 할까요? 6은 내려가서 여기서 6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은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1. 이거 뭔가 정렬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5 타고 내려오면 여기 5. 그럼 나머지 4는 반드시 당연히 여기 비어있는 3과 5 사이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중복해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4. 결국 2, 3, 6, 1, 5, 4가 이 사다리를 통과하면 1, 2, 3, 4, 5, 6으로 일종의 정렬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어떤 순열 하나의 1부터 n까지의 퍼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출력도 1부터 n까지의 어떤 퍼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렬된 퍼미테이션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등장하는 퍼미테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렬된 퍼미테이션이라고 보고 문제를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어, 입력이 어떤 1부터 n까지가 주어지고 출력도 1부터 n까지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정렬된 수준이라고 하면 즉 입력을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가로막대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국은 인접한 두 수를
어떻게 해요?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그래서 수업하는 거죠. 수업해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접한 두 수를 반복적으로 교환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블 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다리 타기는 결국 버블 소트를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 소트를 가시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인접한 막대에 하나의 가로막대가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수와 수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즉 이게 가로막대 하나가 하나의 수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가로막대가 있냐면 총 몇 개의 가로막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가로막대가 있네요. 그렇죠? 이 가로막대 하나가 하나의 수업을 의미하는 거니까 8번의 수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려오는 숫자가 2이고 여기에 내려오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이었다. 그러면 가로막대를 한번 통과하면 1과 2로 위치를 서로 바꾸잖아요. 결국 정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를 올바르게 만드는 거죠. 이 1이 정렬되면 1, 2가 되잖아요. 즉 더 작은 게 왼쪽에 있고 더 큰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1은 더 큰 게 왼쪽에 있고 더 작은 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버전이라고 그러죠. 인버전. 그래서 이 2, 3, 6, 1, 5, 4를 버블 소팅 할 때는 수업을 통해서 이 인버전을 전부 다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전 한번 볼까요? 인버전을 보면 인버전 개수가 여기서부터 2에 대해서 자기 왼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자기와 인버전 관계에 있는 쌍을 한번 세보는데 없죠. 3도 마찬가지로 3의 왼쪽에 있는 2밖에 없지만 2와 3 요 쌍에 대해서는 순서가 맞잖아요. 인버전이 아니죠. 6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2와 3이 있는데 6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인버전 관계가 성립 안 하고 1은 자기의 왼쪽에 2, 3, 6이 있는데 전부 다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2와 1은 인버전이에요. 2와 1 사이에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과 1도 인버전이고 6과 1도 인버전이고 5의 입장에서는 6과 5가 인버전에 해당되는 거고 4의 입장에서는 6과 4가 인버전에 해당하는 거죠. 총 6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블 소트는 한 번 비교해서 그 쌍이 인버전이면 걔를 수합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비교해서 한 번 수합할 때마다 인버전이 하나씩 줄어요. 그럼 버블 소트는 몇 번의 수업이 일어나냐면 6번만 수업하면 인버전이 0이 되죠. 0이 된다는 거는 정렬이 된다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버블 소트는 맨 뒤에서부터 사실 맨 앞에서 이 과정을 반복해도 상관없지만 맨 뒤에서부터 두 개씩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버전이다?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와 4는 4와 5네요. 4와 5. 여기 잘못했어요. 여기 6과 4도 있네요. 그래서 총 6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5와 4도 인버전이잖아요. 그럼 바꿔야 돼. 인버전이니까 4와 5로 수합해서 바꾸고요, 순서를. 4와 1을 다시 비교하는 거죠. 두 개씩 두 개씩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해서 인버전이면 바꾸는 방식이 버블 소트잖아요. 4와 1 비교하면 4와 1은 인버전이 아니니까 수업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1과 6을 비교합니다. 1과 6은 인버전이죠. 그러면 1과 6을 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1과 3 계속해서 두 개씩 보는 거예요. 끝까지 왼쪽에 갈 때까지. 1과 3도 인버전이니까 바꾸는 거죠. 그러면 1과 3, 그 다음에 1과 2도 바꿔야겠죠? 1과 2.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가장 작으니까 가장 왼쪽에. 결국 오른쪽에서부터 작은 수를 왼쪽으로 보내서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 가장 작은 수 하나가 자기 자리를 가장 왼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2, 3, 6, 4, 5가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다시 또 맨 오른쪽 끝에서부터 두 개씩 비교해서 인버전이면 바꾸고 다시 또 그 다음 두 개씩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n개의 숫자가 있으면 n-1번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의 숫자가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n-1개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런 라운드를 n-1 라운드를 거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6번의 뭔가 수합을 하면 버블 소트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뭔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버전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인버전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을 때는 당연히 6, 5, 4, 3, 2, 1로 내림차수는 뭔가 정렬된 형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죠. 그러면 이때는 총 몇 개의 인버전이 존재하냐면 1은 자기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인버전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5개, 1의 입장에서는. 2의 입장에서는 4개, 3개, 2개, 1개. 그래서 n개라고 하면 2분의 n에 n-1개의 인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버블소트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정렬된 입력이 들어오면 가장 많은 인버전을 갖게 되는 거고 실제로 수업이 2의 n에 2분의 n의 n-1번의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수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비고 n제곱 정도의 최악의 경우에 수행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서 보면 이게 8개의 가로막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로막대가 결국은 뭐예요? 인버전을 하나 없앨 수 있잖아요. 6개면 충분한데 왜 8개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긴 사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예제 2, 3, 6, 1, 5, 4를 이 빈 사다리에 몇 개의 가로막대를 그려서 1, 2, 3, 4, 5, 6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가로막대를 둬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2, 3, 6, 1, 5, 4에는 총 6개의 인버전이 있으니까 이 인버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버블소트처럼 가로막대를 둬서 인버전을 6개에서 5개, 5개에서 4개 차례대로 0개가 될 때까지 설치하면 되잖아요. 인버전을 해소하는 곳에 가로막대를 두면 되는 거니까 버블소트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가로막대를 어디다 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4와 5부터 보는 겁니다. 두 개씩. 4와 5는 인버전이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야겠죠. 이 가로막대를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똑같이 2, 3, 6, 1로 내려오겠지만 4와 5는 서로 위치가 바꾸겠죠. 4와 5. 그 다음에 4와 1을 보는 거죠. 그러면 4와 1은 인버전이 아니니까 여기 두 사이에는 가로막대가 필요 없고 다시 1과 6을 보는 거죠. 1과 6은 가로막대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통과하면 1,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과 3도 인버전이니까 가로막대 하나 필요하고 여기는 3이 내려오고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도 가로막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2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요 순간에는 이 6개의 숫자가 가로막대 4개를 통과해서 어떻게 돼요? 1, 2, 3, 6, 4, 5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1을 제자리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끝에서부터 5와 4 인버전 아니죠. 4와 6 인버전이죠. 가로막대를 그려서 인버전 그거 하나를 없애고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죠. 3과 4 인버전 아니고 3과 2도 인버전 아니고 2와 1도 인버전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가로막대를 하나만 그리게 된 셈이고 그러면 결국은 인버전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1, 2, 3, 4, 6, 5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에서부터 다시 5와 6은 인버전이죠.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 되고 여기가 6 되고 나머지는 다 쌍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따져봤자 인버전 없으니까 안 그려져요. 그럼 결국은
이 상태를 다 거치고 나면, 즉 총 6개의 가로막대를 통과하고 나면 1, 2, 3, 4, 5, 6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그럼 6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했었던 예제에는 8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8개 중에 2개는 없어도 되는 거죠. 중복된 거죠. 불필요한 거. 자, 그러면 2019년에 우리 서울에서 했었던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ICPC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왔었던 레더 게임이라는 문제가 냈었는데 이건 본선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역 예선 본선, 지역 본선. 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어떤 입력으로 주어진 퍼미테이션이 있고 이거를 사다리를 통과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데 이 사다리에 있는 가로막대도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로막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로막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레더게임에서 뭘 요구했냐면 이렇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의 가로막대가 뭐뭐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버블 소트와 원리적으로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그리디하게 인버전을 없애는 가로막대는 남기고 인버전을 생성하는 가로막대는 지우는 그런 그리디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심사위원들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심사위원들은 이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실제로 대회에서 몇 퍼센트의 팀들이 풀까라고 내기 같은 것도 꽤 하는데 이 레더 게임은 50% 이상은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예상과 어긋나서 한 10%도 못 풀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이하의 난이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상 이상의 난이도로 학생들은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있었던 그런 8개를 갖고 있는 예제에서 2개는 과연 어떤 게 중복된 가로막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사다리를 보실까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었던 8개짜리 가로막대를 갖고 있는 예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맨 위에 있는 가로막대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2와 3을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가 2가 들어오고 여기 3 들어오는데 이게 3,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3은 인버전이 아니었는데 가로막대를 통과하면서 인버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없던 인버전을 만드는 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얘를 없앴기 때문에 2, 3, 6, 1, 5, 4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높이 있는 게 얘잖아요. 얘는 6과 1을 바꾸는 거잖아요. 6, 1은 인버전이었으니까 이 가로막대를 통과하면 인버전이 해소되죠. 그럼 얘는 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있죠. 얘는 뭐예요? 5와 4가 들어오는데 얘가 인버전이니까 4와 5로 바뀌어서 인버전이 하나 해소되죠. 그럼 얘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2개를 택했고 하나는 택하지 않았고 2개를 택했죠. 그러면 2, 3, 1, 6, 4, 5 상태로 내려오는 거죠. 이 퍼미테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얘가 나오는데 얘는 인버전을 2, 3인 인버전이 아닌데 3, 2로 바꾸잖아요. 여전히. 그럼 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얘도 필요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 4를 4, 6으로 바꾸니까 인버전을 해소하죠. 그럼 얘는 택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는 2, 3, 1, 4, 6,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죠. 얘는 1, 3, 3, 1을 1, 3으로 바꾸는 거니까 인버전 해소돼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데 얘는 2하고 2잖아요. 인버전이 또 통과하면 인버전이 해소되는 거니까 얘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2, 3, 4, 6, 5 상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이 가로막대에는 6, 5의 인버전을 해소하는 거니까 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5가 되고 6이 되니까 결국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2개는 버리고 6개는 택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맨 위에서부터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이 있는, 가장 먼저 이걸 y좌표라고 그러면 이 가로막대의 y좌표라고 그러면 y좌표가 가장 뭐 작다고 해야 되나 크다고 해야 되나 가장 위에 있는 가로막대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그 가로막대가 인버전을 없애면 걔는 선택하고 없애지 않고 새로 만들면 버리는 그리디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버블서트랑 똑같이 어, 똑같은 원리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이 순열의 인버전의 개수만큼은 반드시 가로막대가 필요한 거거든. 그럼 그 개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같은 예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보지 않아도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의 가로막대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거 없는 거죠. 옆으로 가는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려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건너갔다가 내려왔는데 또 바로 가로막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내려와서 한 바퀴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내려와서 타고 갔다가 다시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사실은 두 개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당 가로막대를 그냥 쭉 통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두 개는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로컬하게 리던던트한 것들을 발견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예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해보는 겁니다. 예, 2와 3 얘는 가로막대를 없애야겠죠. 왜냐하면 2, 3은 인버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는 6, 1이죠. 6, 1이니까 얘는 남겨둬야 돼요. 1, 6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얘는 1이죠. 이 막대에 대해서 그러면 인버전이죠. 바꿔야죠. 1, 3. 그 다음에 얘를 보는데 얘는 5, 4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전을 없애야 되니까 얘는 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 1을 바꾸는 거니까 오케이 택하고 그럼 1, 2, 3 여기는 6, 4, 5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1하고 2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바꾸지 말고 그 다음에 얘는 6과 4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4와 6이 되니까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와 3을 바꾸는 거죠. 근데 바꾸면 안 되죠. 당연히 인버전이 아니니까. 얘는 다시 4와 6을 다시 바꿀 필요는 없죠. 없애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얘는 선택 안 했으니까 2, 3 그대로 내려오는데 또 바꿀 필요가 없죠. 얘도 선택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정리 다시 1, 2, 3, 4, 6,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부터 보면 얘는 1, 2를 바꿀 필요가 없고 얘는 4, 6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그대로 1, 2, 3, 4, 6, 5가 내려오는 거고 얘는 2, 3을 바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6, 5를 바꾸는 게 바꿔야 되죠. 5, 6 결국 1, 2, 3, 4, 5, 6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몇 개를 택했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를 택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냐면 가로막대의 수가 n개라고 그러면 가로막대의 수를 m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를 n개라고 그러면 가로막대의 이 높이로 정렬을 한 다음에 비고 m 로그 m에 정렬을 한 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시뮬레이션 하듯이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비고 n 더하기 m 로그 m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관찰을 해서 이게 버블 서트와
원리적으로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동영상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할 것 같은데 당근밭의 물주기라는 이름의 재밌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풀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일종의 바이너리 서치와 그리디 알고리즘을 섞어 놓은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도 꽤 많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